일로 와.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씨.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.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.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. 형님 이거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지금? 에? 내가 씨발 그냥 쳐 드시라는데 왜 자꾸 말을 자꾸 해? 쳐 드시라고.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곳. 그곳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. 잠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사고 사진을 찍는데 아니 어두운데 천천히 와야지. 괜찮으세요? 아니 오밤중 이렇게 세게 달려요. 그런데 찍을 필요는 없을 텐데. 보험사면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.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때 진짜 제대로 났네. 그렇게 이유도 없이 한 남자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. 다음날 살인 사건과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강력계 팀장 태석은 어제 일어난 살인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아유 저 양아치 새끼들 저거. 어디 가요? 아 우리 출동 중이야. 팀장님. 현장에서 봐. 현장으로 가던 태석은 불법 게임장을 덮칩니다. 날도 더운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? 이 깡패 새끼를 허락받고 옵니까? 아 오늘 뭔 날인가? 어? 아니 오늘은 좀 돌아가시죠.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. 아 알았어요. 네? 자. 좀 가세요 좀. 이 쌍놈의 새끼가 대한민국 경찰을 뭘로 먹어? 왜 깡패 새끼들이 형사 앞길을 막고 그러세요? 하세요. 꼭 따세요. 네. 그 시각 경기도 최대 조직의 두목 장동수는 샌드백을 치고 있었는데 그 형님. 형사 새끼가 왔다는데요. 야 내려. 사실 그건 샌드백이 아니라 사람이었죠. 그렇게 자신의 영업장이 털린 걸 안 동수는 그 또라이 새끼 또 왔습니다. 아니 그 새끼 그 살인 사건 현장 보냈는데 왜 거기서 지랄이야? 그건 그 시발놈한테 물어보시고. 아니 월사금 따박따박 받아 드시면서 이러면 안 되죠. 뒷돈을 받고 평소 자신의 뒤를 봐주던 태석의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. 아니 그리고 그 정도 형님이 좀 막아주셔야지 그거. 알았으니까 끊어봐. 그 새끼 내가 처리할게. 잠시 후 태석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. 야야야야야야! 나와봐. 그리곤 마치 심한 원한이라도 있는 듯 잔인하게 난도질되어 있는 사체를 확인하게 됩니다. 피해자 신원 확인됐어요? 아 지금 차량 번호 조회 중입니다. 금방 나올 겁니다. 그렇게 차량을 조사 중 뒷범퍼에 추돌 흔적을 발견하는데요. 야 차서진 일로 와봐. 아니 봐봐. 뭔데? 이거 추돌 같지?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겠지?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우발적으로다가. 그날 밤 친구이자 라이벌 조직의 두목인 상도와 만나는 동수. 일정 고맙다. 우리 애 새끼 하나 병신 만들어 보내줘서 형님. 지킬 거 지키면 그런 일 안 생기지. 뭐 됐고. 야 근데 이 나와바리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? 둘은 이권 다툼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었죠. 상도야 사람도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는 거야. 그거 넘기면 죽어. 내가 뭐 김치 냉장고냐? 어? 히딩크가 그랬어.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. I'm still 졸라 hungry. 형님, 그래도 우리 동수 형님이 친구라고 참고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? 나이트클럽 이런 거 더 먹겠다고 싸우던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. 이 새끼가 미쳤나? 뒤지를 하고 진짜. 새끼! 저 새끼 좀 눈깔이 봐라 저. 야 동수야. 장동수 애들 교육 잘 시켜놨네.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평화적으로 하겠어? 화가 난 동수는 일로 와. 예, 형님. 일로 와.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.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씨. 한잔해.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? 맛있네. 한편 태석은 이번에 일어난 살인이 그동안 일어났던 연쇄살인범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셋 다 독일범이에요. 뭐 셋? 이게 칼의 깊이나 폭을 보면 같은 칼이에요. 연쇄살인입니다 이거. 느낌 딱 오잖아요. 그렇게 잘 느끼는 새끼가 현장 출동하다 말고 남의 집 오락실을 덮쳤어. 조폭이나 살인범이나 시고 그럼이지. 아니 뭐 그 새끼들은 나쁜 놈 아니에요? 뭐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냐? 제가 승진하고 싶어서요 승진.
회의 끝났대잖아. 나와. 범인 잡으러 가게. 한편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. 아 그래도 형님. 그렇게 동수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더 이상 귀찮게는 안 할 겁니다. 뭐 그때 마시고.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. 일이 커지는 게 귀찮았던 동수. 죄송합니다.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.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. 예? 네, 됐어요. 그냥 가세요. 그래도 제가 뒤에서 박이던데. 그때 너 일로 와. 그렇게 동수는 수술을 받게 되고 동수를 습격한 사람이 상도파라 의심한 동수의 오른팔은 상대 조직을 급습합니다. 한편 근처 민가에서 동수에게 찔린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연쇄살인범 경호. 그런데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살해 욕구를 참을 수 없었는데 그리곤 한편 동수가 깨어나고 상도 아니야. 우리 쪽 일하는 놈이 아니야. 오성은 상도를 의심하지만 처음 본 새끼야. 새끼 칼맛이 좀 달라. 형님한테 칼질할 새끼가 그 새끼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? 아유 상도 맞습니다 형님. 칼에 이유도 없고 감정도 없어. 그때 연쇄살인범의 정보를 캐러 태석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. 반장님이 졸라게 안정을 지어고 계신데. 아이씨 또 뭡니까? 아유 그나저나 참 쪽팔리시겠어요. 그래도 명색이 조폭 두목이신데. 칼집 맞으셨다고. 경찰이 병신 같아가지고 선량한 시민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네.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.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. 선량한 시민 장동수 씨. 하지만 동수는 직접 잡으려 했죠.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. 아씨 말해 이 새끼야. 내가 잡아준대잖아. 잠깐 밤길에 넘어져가지고 조금 다쳤어. 아이 재수없는 놈이 이렇게 뒤로 잡아줘도 그냥 몸에 구멍이 숭숭 난다니까. 아 이거 밤길 조심해야 돼. 그렇게 아무 수학 없이 돌아가던 태석은 동수의 차를 조사해 보는데 야 장동수 차가 그 검정색 벤츠 384고 확실하지? 그리곤 동수의 차에서 범인의 추돌 흔적을 발견하죠. 흰색 세단 뒷범퍼 추돌. 한편 자신의 조직을 기습한 책임을 물으러 온 상도. 불구된 애가 한둘이 아니야. 치료비에 위로금 따로 준비하고. 내가 위로금은 섭섭하지 않게 보내줄게. 동수야, 내가 작업을 했으면 네가 살아있겠냐? 그 시각 동수의 차에서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태석은 아니 첫 생존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래요. 목격자가 나타났다고? 장동수요. 뭐 장동수? 조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놈이라니까. 어떤 미친놈이 경기 이남에서 제일 큰 조폭 두목을 찌릅니까? 이거 시끄러!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쳐. 그럼 장동수가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. 아무거나 들이밀고 당장 잡아서 족쳐야 돼요. 살인사건 3개가 미제되는 거예요.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그 새끼가 살인범 잡아 죽여버리면은, 게다가 장동수는 범인 얼굴을 봤잖아요. 하지만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. 나가! 한편 한 트럭 운전기사가 아이의 생일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있었는데요. 생일?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뭔 놈의 생일 타령이야. 지금 애 새끼 생일이 중요해? 나도 힘들어 죽겠어. 그런데 애기 생일인가 봐요. 뭐요? 네가 말한 애새끼 말이야. 그렇게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. 낳지 말아야지. 애가 무슨 죄가 있어. 그리곤 자신이 죽인 트럭 기사의 차를 타는데 그곳엔 아이를 위한 생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. 이후 케이크를 먹으며 차를 몰고 가는 경호. 그런데 형 여기 어디야? 누구세요?
한편 반장의 말을 무시하고 동수의 영업장을 덮치는 태석. 사장은 뭐라 그래? 그렇게 동수를 협박하며 연쇄살인범의 정보를 캐지만 너 원하는 게 뭐냐? 너한테 칼집 놓은 새끼. 너 아는 대로 다 말해. 내가 그러면은 이번 건 그냥 넘어가 줄게. 장동수, 그 너 찌른 새끼 연쇄살인범이야.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자기보다 작고 약한 상대를 건드리거든? 근데 이 새끼가 아주 특이해. 네가 그 증거고. 오죽하면 너 같은 새끼까지 건드렸겠냐고. 이거 빨리 안 잡으면 사람들 계속 죽어나갈 거야. 야, 내가 딱 잡아가지고 검찰 넘기고 재판 때려서 깜빵 쳐넣어줄 거 아니냐고. 그게 끝이다. 하지만 겨우 그게 끝이 아니었던 잔혹한 동수는 몽타주를 그리고 경호의 차를 찾아내죠.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. 거기서 며칠 전에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. 차에서 한 3-4km 떨어진 데서 애들이 주워왔습니다. 이거 잘 가지고 있어봐. 그렇게 범인의 차와 칼을 확보한 동수는 신탄진 살인 사건 알지? 그 새끼 짓이야. 야, 우리 네가 어떻게 알아? 거기서 그 새끼 차를 찾았거든. 단서를 잡았다 생각한 태석은 곧바로 동수에게 달려가고 세상에 누가 됐든 나 건드리는 놈은 책임을 져야 돼. 내가 그 새끼 난도질을 해갖고 보란 듯이 밖에다 내다 걸 거야. 법으로 못하는 일 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. 형사 앞에서 사람 죽이겠다고 예고하냐? 우리 애들 쓰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진행비도 내가 돼.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. 마지막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. 네 손에 잡히면 골로 간다.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. 결국 태석의 선택은 오케이, 콜. 너 오늘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.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. 씨발 재밌네. 하지만 태석을 믿지 않았던 동수.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. 씨발 재밌네. 아, 우리 장 사장님이 이렇게 녹음하느라 고생까지 다 하셨어? 이 새끼가 이제 나랑 한 배를 탔는데 이 정도 담보는 있어야지. 아, 나 이 양아치 새끼 어서 잔대가리 읽어. 아! 내가 이래서 짭새를 못 믿는 거야. 아, 근데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경찰을 가지고 놀아. 너부터 쳐넣어줄게, 이 개새끼야! 하지만 결국 형사 새끼와 깡패 새끼들 간의 공조가 시작되죠. 형사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? 깡패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? 먼저 조폭 새끼를 쫙 풀어가지고 새끼 찾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 세. 누가 믿는데, 이씨. 어차피 범인 찾으려면 사람 필요하잖아. 우리도 세금 내는 시민인데 이제 경찰 도움도 좀 받고 살아야지. 조폭 새끼들은 일 끝나면 싹 잡아 쳐놓으면 되고. 꽉꽉 엮어서 단물 빠지면 뱉을 거야.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. 그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. 그렇게 연쇄살인범 경호가 쓰던 칼을 사용해 라이벌 조직의 보스인 상도를 무참히 살해합니다. 다음 날 뭐 하는 거야 여기서? 여기 내렸지. 이거 좀 알아봐줘봐. 머리카락이랑 혈흔 몇 개 찾은 거야. 감식 좀 해줘봐봐. 그렇게 혈흔 감식을 요청받은 서진은 연락을 받고 상도가 살해된 현장으로 가는데 범행 도구를 보란 듯이 두고 왔네. 그리고는 태석에게 연락하죠. 화상도 현장에 있던 칼에서 트럭 기사, 개사육장 주인 DNA까지 다 나왔어. 뭐? 장동수! 너지! 나 팽새끼야! 네가 허상도 주겠지. 그래 내가 죽였다. 달라진 거 없어. 우리 같이 그 새끼만 잡으면 되는 거야. 아, 저 양아치 새끼 믿은 내가 비응신이지. 이거 다 해결하고 나면은 내가 따로 수사할 거야. 어?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한편 사건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되고 손진호 씨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나왔습니다. 경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.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. 그날 밤 상도의 장례식에 동수가 참석하고 형님 여길 다 오시고. 당연히 와야지. 친구인데. 놀랍게도 동수의 눈을 피해 경호도 몰래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내가 거길 왜 가? 그리곤 동수의 눈을 피해 상도의 오른팔에게 쪽지를 건네는데 그 쪽지 안의 내용은 그렇게 자신의 두목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게 되죠.
이후 범인의 차를 조사하던 그들은 핸들에서 범인의 핏자국을 발견하는데 너도 그 새끼 찔렀다 그랬지? 왜? 뭐 하나 나온 것 같아. 그런데 상도의 오른팔이 복수를 위해 기습을 한 것이었죠. 장동수 이거 뭐야? 그런데 태석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고 만 것이었죠. 야, 끝났어. 그만해. 괜찮아. 이거 야 이게 피 많이 흘렸다 이거. 지금 너 빨리 가. 내가 정리할 거니까. 야 이거 일단 좀 빨리 가라고 이 개새끼야. 한편 또 한 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후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던 경호는 피해자 아내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리곤 살인마만 할 수 있는 재밌는 상상을 하죠. 일어나 밟아. 다음날 이거 받아. 납치 사건이야. 지금 납치가 중요해요. 이 새끼가 또 이씨. 내가 처음부터 연쇄라고 했잖아 내가. 그렇게 잘났으면 진작에 잡지 뭐 있어 이 새끼야. 그렇게 납치 사건에 투입된 태석은 납치범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당신 돈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바꿔줘요.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. 지금 바로. 그렇게 납치범이 요구한 장소로 가는데 가방 맡기러 오셨어요? 왜 저 아줌마한테 돈가방을 줘? 아이씨. 그런데 그 모습을 수상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죠. 야 걸렸어. 옥상 어디? 야 들어와. 진짜 그쪽에서 막아야 돼. 야 안 보여. 야 너 어디야 이 새끼. 선배 밑으로 갈게. 밑으로. 진짜. 야 어디로 갔어? 선배 먼저 갈게요. 야 지금 코로 돌아서 앞에서 가세요. 저쪽 가봐. 하지만 결국 놓치게 되죠. 혼자 와서 밥 먹으면서 가방 하나만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. 밥만 먹었어요? 소주도 1병 마셨어요. 참이슬. 너무나 많은 소주병들. 참이슬만. 건강하겠네. 그 시각 동수는 습격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업 투자자들을 회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죠. 다들 몸 조심해. 우리 동수 칼 맞은 뒤로 상도 새끼 돼져버리고. 그냥 쳐 드시라는데 왜 자꾸 말을 자꾸 해. 쳐 드시라고. 그 시각 태석은 혈흔 분석 자료를 받아보는데 이 사람 먼저 찾아봐. 핵물자더라고. 근데 네가 준 핸들 커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? 그리곤 자료에 적혀있는 용의자의 집으로 가보죠. 곧이어 용의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몽타주와 비교해보는데 그건 바로 경호의 얼굴이었죠. 야 그리고 저 납치범 목소리 녹음 파일 있지? 그거 지금 바로 보내. 이후 범인의 목소리를 대조해보는데 나 들어봐.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. 그래도 뒤에서 제가 박은 건데. 그렇게 연쇄살인범의 정체를 파악하죠. 이름 강경호, 나이 35.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들은 겁니다. 장동수? 우리 형님이 네 친구야? 개새끼가 요즘 뭐라 그랬어 새끼야? 개새끼가! 한 배를 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자. 이 새끼 못 잡으면은 우리 다 비응신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. 그렇게 경찰과 조폭 간의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죠. 너희들 임무는 딱 하나다.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. 각 팀장은 8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3번 보고한다. 혼자 살만한 원룸, 오피스텔, 고시원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술집, PC방, 오락실, 노래방 같은 업소를 뒤지는 게 요령이야. 하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 이거 가져가. 괜찮아요. 가져가. 네. 그때 우산 어딨어? 야 이씨 깡패야. 아저씨가 더 깡패 같으신데요? 웃지 마라 이. 여학생이 돌아간 후 술도 내가 들여오는 거니까 편하게들 마셔.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을 하는데 너도 까부지 말고 한 잔 마셔.
너무도 예의가 발랐죠. 고개 돌린 거 아니야. 어? 그런데 야 조용히 해봐. 숨진 박모 양은 학교를 마치고 혼자 뉴스 속의 우산은 동수가 준 것이었습니다. 32번 버스 노선 따라 다시 시작시켜. 빨리빨리 움직여. 이 새끼 분명 이 안에 있어. 경찰입니다. 선백 사온데? 그렇게 경호가 거주하고 있던 장소를 알아내는데 조금 전에 나갔는데.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돼. 그렇게 숙소 앞에서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때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태석의 곁을 지나가는데 하지만 경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죠. 숙여. 그리곤 뭐하는 거야? 저기요 저기. 야 새끼야. 그때 결국 동수의 오른팔이 당하게 되고 오성아 이 새끼야. 야 너 정신 차려봐 이 새끼야. 그렇게 눈이 뒤집힌 동수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노래방을 뒤지는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죠. 이제 이 새끼 내 거다. 야 장동수 위치 추적해. 내가 죽이기 전까지 너 못 죽어. 휴게소는 안 가나? 배고픈데. 몇 분 후 동수는 경호를 자신의 비밀 창고로 데리고 오죠. 엄마나 이 새끼야. 사람 죽일 때 설레이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? 적 같은 소리야.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너는 살기를 바랬냐? 그럼 일단 죽이라고. 자 너도 한번 죽여봐. 죽이라고! 그냥 얌전히 죽어라. 그런데 그때 태석이 결국 동수를 찾아내죠. 그래 내가 경찰 아니냐. 미안하다 이 새끼야.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. 반갑다 이 씨발놈아. 그렇게 연쇄 살인범을 잡은 태석은 뭐게 이 새끼야. 연쇄살인범이지. 동수를 배신한 후 수배를 때려버리죠. 최대 규모 폭력 조직 제우스파의 두목 장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다 네가 했지? 아니요. 증거가 없어? 아니 그게 죄다. 이게 정황 증거뿐이고. 이거 가지고는 절대 사형 못 때려. 동수를 제외하곤 목격자가 모두 죽은 상황이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. 그리고 이 사진 피해자의 사진으로 태석을 가지고 노는 경호.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. 그리곤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저 어차피 안 죽잖아요. 내가 새끼. 선한 얼굴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이야말로 진짜 악마입니다. 증거도 없이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살인입니다. 그렇게 재판은 경호에게 유리하게 이어지는데 피고인은 이 칼을 모른다고 하셨죠? 예, 모릅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 칼은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지금까지는 말입니다. 유일한 피해자이자 본 사건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. 놀랍게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수배 중인 장동수였죠. 며칠 전 얼굴 많이 당했네. 내 손에 죽으려고 나를 찾아와 이 씨발로. 내가 잡아 죽일 때 냅뒀어야지. 너밖에 없다. 우리 법으로 그 새끼 죽이자. 힘겹게 꺼낸 태석의 마지막 카드는 사수해라. 이 새끼가. 네가 허상도 주겠지. 그래 내가 죽였다. 놈 봐라 이거. 네가 유일한 목격자야. 나 이거 안 쓰게 해주라. 그렇게 동수는 할 수 없이 방 강제로 증언을 하러 온 것이었죠. 저기 저 새끼가 맞습니다. 증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을 찔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? 내가 저 새끼한테 칼 찔린 다음에 직접 잡아 죽이려고 만든 몽따주입니다. 우리처럼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칼 담근 새끼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. 증인은 깡패 두목입니다. 피고인의 인권과 법정의 권위 모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. 인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저런 개새끼한테 인권이 어딨어.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런 새끼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라고. 당신 가족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? 저 씨발놈은 사람을 장난삼아 죽이는 놈이야.
지금 내가 보여드릴게. 그리곤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죠. 그날 밤 여기 옆구리 2번 찌르고, 그리고 내가 저 새끼 칼 뺐다가 이 손까지 다 찢었습니다. 자 보세요. 몸싸움 하던 중에 여기 가슴은 또 한 번 찔렀습니다. 그리고 저 새끼 옷 한번 벗겨보십시오. 내가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분명히 칼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 새끼가 쓴 겁니다. 당신들 좋아하는 비척조회 하면 될 거고. 그렇게 완벽한 증거를 만들었던 것이었죠. 피고인 강경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. 며칠 후 동수는 교도소에 입수하게 되는데, 그런데 그들이 같은 교도소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새끼랑 같은 감옥에 넣어준다고 약속해요.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. 이렇게 마동석은 영화 악인전을 촬영하기 위해 존윅3의 출연제의마저 거절했는데요. 결국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극찬을 받게 됩니다. 마동석, 김무열 주연의 화끈한 액션 느와르 악인전. 여러분들은 악인전 어떻게 보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